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한국지리 수능 20번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20번 문제의 정답률은 약 37%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수능 한국지리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 즉 가장 낮은 정답률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문제인데 정말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하지만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만약에 이 문제가 한 13번이나 11번 정도에 있었다면 37%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정답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번 수능이 어려웠다 보니까 그 수험생들이 19번까지 딱 풀고 정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시간 관리에 조금 실패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20번을 딱 보고 이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겠다. 이거는 30분 안에 남은 시간 안에 못 풀겠다라는 수험생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과탐은 보통 뒷장이 진짜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지리는 무조건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20번에 약간 쉽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들고 딱 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정답률이 낮게 나온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정말 이번 수능에서 거의 가장 어려운 문제에 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서 다시 그 여담은 끊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농어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넓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와 아니오라는 또 그 정답 대답을 하죠. 이제 예라고 써놓은 곳은 가나, 충남, 전북이고요. 전국 평균보다 좁은 곳은 다 경남, 경기, 충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좀 가시적으로 어떤 가나 다라에 어떤 도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넓은 게 뭐고 낮은 게 뭔지 좀 가시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동그라미와 세모를 이용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써져 있는 충남, 전북은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넓기 때문에 충남과 전북은 일단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경기, 충북,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좁기 때문에 이제 경남, 경기, 충북 이렇게 세모를 쳐놨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는 전국 평균보다 또 넓은 것, 그리고 세모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개, 강원도, 강원, 전남, 경북, 제주 이렇게 4개가 각각 가나다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벌써 이제 찾기가 쉬운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도는 딱 봐도 전국 평균보다 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애초에 산간지방이 많기도 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좁고요. 또 확실한 것은 전남이죠. 전남은 작물 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정말 곡창지대, 평야지대가 많기도 하고 전업농가, 물론 경북이 1등이긴 하지만 전남도 이제 2등으로서 전업농가는 보통 이제 많은 그 땅을 가지고 이제 벼나 뭐 다른 작물 같은 걸 재배를 하니까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넓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개가 나왔는데 이 2개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경북과 제주가 과연 전국 평균보다 넓냐 좁냐라고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땅덩어리도 넓어요. 제주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그만큼 땅덩어리도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1인당 작물재배 면적, 즉 1인당 여기서 말하는 건 농가당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작물재배 면적이 과연 경북이 높을까 제주가 넓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딱 맞추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먼저 생각을 하지 않고 가나다라에 먼저 강원과 전남을 넣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보실게요. 일단은 넓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변을 한 이제 전남이 가와 나중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농가당 가수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넓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일단 전남이 물론 과수재배 면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넓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니오라는 척 한번 해보고 전국에서 채소재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남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들 있죠.
전국 평균보다 넓습니까? 평균보다 넓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4개 또는 5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넓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딱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전남인 거고요. 그래서 나가 전남이라고 확신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하나가 나오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가 전남이 되는 거고요. 이제 강원을 한번 보실게요. 이제 아니오라고 답한 이쪽으로 강원을 봐야겠죠. 그래서 농가당 채소 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넓습니까? 라고 말하면 요게 이제 강원이 되겠죠. 일단 강원도가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 평균보다 재배 면적이 좁아요. 그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 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또 산간 지방에 고랭지 농업을 통해서 강원도가 조금 배추 등의 고랭지 농업을 통해서 또 농업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애초에 강원도 안에서 그 채소 재배 면적이 전체 그 농업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채소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 걸로 이제 또 농업에 관한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 더 넓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답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만약에 다가 아니라고 이게 강원이 확실한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질문에서는 절대 이게 아니죠. 전국에서 과수재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했는데 여기다 강원이라고 쓰면 이거는 한국지를 공부 안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다가 강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전국에서 과수재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까의 예가 나오는 그 도가 과연 경북일까요? 제주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바로 경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주도 과수재배 면적이 넓고 애초에 그 비율이 제주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과수재배의 비율. 그런데 비율이 아니라 절대적인 과수재배 면적을 물어보는 거니까 땅이 넓은 경북이 훨씬 면적 자체는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북이 세모가 되는 거고 제주가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처음부터 경북을 세모, 제주를 동그라미, 즉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넓고 경북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라의 그 질문에 따라서 이게 경북이다라고 판단해서 좀 반대로 경북과 제주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처음부터 다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그리고 표 안에 있는 힌트들을 보면서 적절히 반대로 활용을 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 또는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리를 좀 선택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좀 유념해 주시면서 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라를 풀어봤고요. 이제 여기를 ABCD를 볼 차례죠. 사실 저는 여기는 그렇게 막 크게 이제 시간이 걸린 건 아닌데 여기서 약간 좀 고민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표를 좀 번갈아 보셔야겠다고 좀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이 첫 번째 표로 풀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표를 푼과 동시에 이제 오른쪽 표도 보면서 좀 자체적으로 교차 검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은 작물 재배 면적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게 전국 대비 각 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D도가 전국 대비 20%를 넘게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C입니다. 이제 C가 농가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만큼 이제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도 많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물 재배 면적 자체는 D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 C와 D가 결국 경북 아니면 전남이 될 텐데요. 애초에 인구가 많은 쪽은 경북이죠. 그리고 농가 면적이 많은 그러니까 평야지대가 많아서 그 농가 수가 많고 그 농가당 그 재배 비율이 높은 것이 전남입니다. 즉 합리적으로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C가 경북이고 D가 전남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측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바로 여기를 전남이라 여기를 경북이다라고 할 수 있으실 테니까 저는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남 자체가 작물 재배 면적은 높지만 경북이 농가가 많고 또한 경북 자체가 전업 농가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경북이 농가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와 B는 또 제주와 강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주 자체가 일단은 인구가 60만 정도밖에 안 되고 강원은 한 150만 정도가 됩니다.
또한 땅덩이도 강원도가 굉장히 더 넓은 편이고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강원도는 작물 재배할 면적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많지 않더라 하더라도 제주도의 면적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리 적어도 제주도보다는 작물 재배 면적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이 이렇게 되는 거고, 또한 강원도의 인구도 거의 제주도의 2배가 넘다 보니까 농가 수도 그만큼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가 제주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저는 이렇게 하고 오른쪽 표를 봤습니다. 이게 제가 나름 확실하게 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표가 있는 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저는 더 이제 정확도를 높이는데 또 고득점을 향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도 저는 여기서 무조건 답이 나왔더라도 남은 표가 있다면 무조건 검사를 하고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A가 제주다 라는 질문에 이제 과수재배 면적이 2번째고요. 이제 C가 첫 번째네요. C 같은 경우에는 경북입니다. 당연히 경북의 과수재배 면적이 1등인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경북이 C가 맞다는 사실이 자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경북인지 전남인지 헷갈리셨다면 이걸 보면서 에이 그래도 전남이 과수재배 면적이 1등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바로 여길 경북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A 제주를 또 검사를 해보시면 과수재배 면적이 제주가 완전 높죠. 제주가 완전 높은데 그래도 경북보다는 좀 낮은 편, 그리고 채소 재배 면적이 좀 낮은 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 제주가 또 맞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B와 D를 좀 살펴보시면 B 같은 경우에는 과수재배 면적이 적어요. 생각해보고 채소 재배 면적은 또 그에 비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남은 것이 전남. 애초에 강원이랑 전남이랑 비교를 했을 때 채소 재배 비율 자체는 강원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강원이 더 커요. 비율이에요. 비율 퍼센트. 왜냐하면은 강원도는 그 전체 농사에 비해 전체 농사를 죄송합니다. 전체 농사 중에 채소 재배가 그 비율이 높고 전남은 전체 농사 중에 채소 재배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과수도 있고 뭐 그 벼도 있고 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남은 그런 채소보다는 다른 작물에 좀 집중하는 편이지만 애초에 절대적인 생산량 자체가 전남이 강원보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비율 자체는 강원이 더 많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생산량 자체는 전남이 채소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정말 첫 번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세계지리 영상에서도 정말 강조를 드릴 내용인데 비율과 수, 비율과 양 이런 절대적과 상대적인 개념 그런 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D 전남, C 경북, B 강원, A 제주 해가지고 교차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편하게 1, 2, 3, 4, 5번을 좀 선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맞다는 게 거의 이제 99.9% 제가 분석한 게 맞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뭔가 좀 이러면 편해져요. 그쵸? 만약에 이제 어려운 문제라서 A, B, C, D를 좀 뭔가 다 모르고 들어갔을 때는 좀 불안한데 이렇게 다 맞추고 들어갔을 때는 또 이제 선지 분석을 하는 게 재밌어지죠, 오히려. 네, 그러면 바로 선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A는 B보다 전업농가 수가 많다. 이제 A, 즉 제주는 전남보다 전업농가 수가 많다. 에이, 전혀 틀렸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업농가 2등. 그런데 애초에 제주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전남의 전업농가 수를 따라갈 수가 없죠. 2번 라는 채소재배 면적이 과수재배 면적보다 넓다. 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경북이네요. 경북은 채소재배 면적이 과수재배 면적보다 높다? 아니죠. 과수재배 면적이 더 높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경북이 C잖아요. C는 이제 15%, 그리고 과수는 약 34%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수재배 면적이 더 넓습니다. 이 표가 없었더라도 2번은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었어야 돼요. 네, 이렇게 X 쳐놓고 3번 다는 나보다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넓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다는 강원, 나는 전남이죠. 근데 나는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넓다라고 하기에는 강원이 너무 좁죠. 그래서 전남이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4번 나는 나보다 경지율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은 라는 경북, 나는 전남이죠. 경북이 경지율이 높다라고 하기엔 틀렸죠. 왜냐하면 전남의 경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경지율 1등은 이제 전남이 아니라 제주고요.
다음에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이 이제 전남입니다. 전남이 평야가 많다 보니까 경지로 바꿀 수 있는 그 경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물론 1등은 제주도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지율이 높다는 제주랑 비교하는 걸로 나오는데 전남도 상위권에 속하니까 이 선지는 이제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5번 가는 A, 다는 B다 라고 이제 여기서 다시 봐야겠죠. 가는 A 맞죠? 다는 B다. 다는 B. 네, 맞죠? 그러면 이렇게 교차조사까지 완성을 해서 5번이 답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막 진짜 너무 어려워서 선지로 할 수 없이 파악해야 되고 소거법으로 할 수 없이 풀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건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건 진짜 정확히 자명해요. 정말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37% 정도의 정말 이 정도의 킬러급이었나? 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저는 의심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선지 배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지 배치 정말 중요하고 문제 배치도 정말 중요한데 제 생각엔 평가원이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배치하기 때문에 이번 37% 정답률이 이만큼의 난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능을 그 시점에서 정말 풀어봤을 때는 37% 나오는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20번까지 한국지리의 이제 킬러 문제, 학생들이 어려웠을 만한 문제를 제 나름대로 뽑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이거 이외에도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몇 개의 문제만 좀 해설을 할 예정이라서 한국지리는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 한 4문제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